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 주간 리뷰로 들어보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주간 리뷰입니다.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14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00파운드급 GPS 유도폭탄을 추가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경월에 국내 연구개발 성능 개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상 소요 금액은 2027년 기준 약 4,700억 원으로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적의 주요 비대칭 위협 표적을 날씨와 관계없이 정밀 공격이 가능한 전력이어서 우리 군의 항공작전 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어뢰 성능 개량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적 잠수함을 공격할 때 쓰는 경어뢰를 업체주 간 연구 개발로 성능 개량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적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방산업체는 독자적인 수중유도 무기 연구 개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 화랑제가 최근 열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야외에서 얘기도 나누고 육군사관학교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축제 분위기의 느낌보다 문화체육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는데요. 학술과 예능, 체육 분야별로 나눠 1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성과물을 선보였습니다. 정성이 담긴 붓글씨와 찰나의 순간을 담아낸 다양한 사진들, 그리고 유도와 검도 등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육군사관학교 화랑제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행사를 넘어 모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육군 54단이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부대는 지난달 29일 올해 계획된 유해발굴 작전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육군 54단이 투입된 곳은 6.25 전쟁의 최후 방어선이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낙동강 방어선 일대인 영천과 칠곡, 문경과 의성, 군위 등지였는데요. 장병들은 하루빨리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매일 왕복 2시간 이상의 등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부대는 작전에 투입된 228일 동안 6천여 명의 장병들을 현장에 투입했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26유와 유품 1,493점을 발굴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합동 연결식에 이어 유전자 분석과 전사자 유품 확인 등 신원 확인을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간 리뷰였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주 주제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한 군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이 오랫동안 강력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했던 우리 군 장병들, 이달 1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발맞춰서 국내 거리두기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방부에서 합참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국군 의무사령관 등 70여 명의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달라지는 군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에 따라서 일부 완화된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겼나요? 네, 2019년 2월 전면적으로 시행된 평일 외출은 병사들이 월 2회에 한해서 평일 일과 후 4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과 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결 활동, 그리고 일가 친지 면회, 병원 진료, 개인 용무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도입 1년여 만인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주말 외출과 함께 사실상 계속 통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있어서 이 일과 이후에 평일 일과 이후에 외출을 가장 먼저 재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국방부가 평일 외출을 먼저 재개하기로 한 거는 장병 백신 접종률이 94%로 높은 편인데다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장병들의 피로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백신 접종률이 94%에 달한다면서 장병들의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평일 외출을 가장 먼저 부활시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군장병들은 앞으로 평일 외출을 이용해서 친인척 모임과 병원 진료 등 군 밖의 용무를 앞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대 밖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인 만큼 평일 외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 뒤에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서 주말 외출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 뭐 주말 외출이나 그러니까 주말 외출은 점차 확대하는 거고 외박은 그럼 아직 통제가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통제 중인 외박은 앞으로의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주말 외출은 1차 개편 그리고 2차 개편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휴가 인원은 뭐 현행대로 통제가 계속 되는 겁니까? 네, 휴가는 현행대로 부대 병력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에 시행이 됩니다. 하지만 휴가 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투준비 태세와 그리고 방역관리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밖에도 군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장병들의 종교 활동 등은 정부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럼 휴가나 뭐 종교 활동 그렇고 면회 요건들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국내 거리두기 개편으로 면회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장병이 백신 미접종자라도 면회객이 백신 접종자이거나 48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네. 기존에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로 면회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완화가 됐군요. 자, 국내 방역 지침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거리두기 요건들이 달라졌지만 방역 지침들은 기존처럼 유지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장병들의 영내 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입영 장정과 휴가 복귀자에 대한 기존 방역 지침도 당분간은 완화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군부대 특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인데요. 휴가 복귀자에 대한 방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휴가 복귀자는 2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복귀 후 14일 동안 격리 또는 예방적 관찰 대상자로 관리가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완화된 국내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철저한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외부 위협으로부터 차단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루트가 있는데 입영을 하는 장병들 어떻게 관리가 될까요? 네, 입영 장병들은 입소 1일차와 8일차에 두 차례 PCR 검사를 받되 부대별 여건에 따라서 4, 5일차에 추가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입영한 경우에는 훈련 기간 중에 군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그 내년 1, 2월쯤이라고 들었는데 국방부가 이제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부스터샷도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달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약 3천여 명을 시작으로 내년 1, 2월 경에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장병 모두가 대상인데요. 세부 일정은 보건당국과 협의 후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현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배석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오늘 가져온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오늘은 제가 지난 3일에 취재했던 한강 교량 긴급 복구 훈련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훈련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을 먼저 육하 원칙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그리고 민간 전시 동원업체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부대 연병장과 서울 행주대교 남단 일대에서 한강 교량이 파괴된 상황을 가정한 상용교량 긴급 복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서울시의 비축 자재인 LST 교량을 이용해서 수방사 장병들이 40m 길이 교량을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민간군이 합동으로 교량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훈련입니다. 그렇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수방사가 민간과 합동으로 교량 설치 훈련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M2 장간 조립교라고 해서 군에서 사용하는 전술 교량으로 훈련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사용된 교량은 군 교량이 아니라 서울시의 비축자재 교량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군 교량이 아닌 민간 자재를 활용해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한 건 수방사에선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서울시가 2009년에 상용 교량인 LST 교량을 도입해 비치해 뒀는데 그동안 이 자재를 활용한 훈련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활용하기 위한 절차부터 운용 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활용하지 못했던 건데요. 네. 수방사에서 올해 중순에 서울시의 해당 교량을 활용한 합동 훈련 요청을 했고 이번 서울시의 충무 훈련과 함께 이번 합동 훈련이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군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좀 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 LST 교량 다소 좀 생소한데요. 이 군에서 사용하는 아까 이게 또 M2 교량 이런 것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LST 상용 교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교량의 특징은 트러스 형상의 단일 부재를 핀과 볼트 등으로 단순 연결해서 조립하는 트러스트 교량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급속 시공이 가능한 그런 교량인데 군에서 사용하는 M2 교량과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면 LST 교량의 경우엔 최대 길이는 70m, 최대 하중은 60톤까지 견딜 수 있고요.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30여 명 정도입니다. 이 인원이면 72시간 내로 70m 교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M2 교량은 최대 길이가 60m, 하중은 66톤으로 LST 교량보다 조금 더 무게를 받칠 수 있고요. 설치에 투입되는 인원은 100여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량을 완성하는 데는 45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이 LST 교량은 한 30여 명, 그리고 M2 교량은 100여 명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인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럼 설치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ST 교량 자재 무게는 335kg 정도이고 M2 군 교량의 자재 무게는 262kg 정도입니다. 그래서 LST 교량은 설치할 때는 사람이 둘 수 없기 때문에 유압 크레인 2대가 필요합니다. 크레인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입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네. 반면에 M2 전술 교량 같은 경우엔 6명이 함께 도순반으로 조립하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M2 교량은 전술 교량이기 때문에 어떤 장비 없이 사람 인력으로 설치하는 것도 두 교량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배 기자, 앞으로 수방사가 이런 합동훈련을 좀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한강에 설치된 다리 개수가 32개인데요. 이 중 수방사가 책임지고 있는 다리는 8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파손됐을 때 투입해서 빠르게 복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건데요. 수방사에선 그동안 M2 군용 교량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었는데 전시엔 민군이 합동으로 방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민간 전시 동원업체들도 교량 구축 능력을 어느 정도 배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훈련이 진행된 것이고요. 사실 수방사에서도 서울시의 비축자재인 LST 교량으로 설치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대가 교량을 부대 연병장으로 가져와서 설치 훈련을 진행을 했고 지난 3일 본 훈련 때 빠르게 설치하는 모습을 서울시와 전시 동원업체에게 선보인 겁니다. 네. 수방사의 계획은 올해는 부대가 먼저 설치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시 동원업체가 직접 설치해보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합동 대응 능력을 구비하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꼭 필요하겠네요. 이 합동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자 어떻게 뽑았죠? 네, 제가 뽑은 오늘의 내자는 교량 전문입니다. 교량 전문가다 이런 의미로 한번 붙여봤는데요. 네.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 다리 중 수방사가 8개 다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 교량을 넘어서 민간의 비축 자재까지 활용해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유사시 교량의 신속한 복구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번에 부대가 설치해본 교량은 수방사에서도 처음 설치한 교량이었는데 교량 전문가답게 적은 인원으로 단기간에 교량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전문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교량 전문으로 뽑았습니다.
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장기간 일반 국민들보다 더 강력한 방역 지침을 따라야 했던 우리 군 장병들, 이번 달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켰습니다. 장병들의 피로감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 같은데요. 자율과 철저한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위드 코로나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